60세 이후 심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10가지. 서문. 당신의 심장은 매일 조용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심장을 마주해 온 심장 전문의 오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60세를 넘으셨다면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이 당신의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는지, 오후에 낮잠을 자는지, 그리고 얼마나 움직이는지까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남은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됩니다. 이것이 너무 심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가 심장 전문의로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들은 아주 간단하고 흔해 보이는 단 하나의 습관이 매일 수많은 어르신들의 심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 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병원에 아주 밝은 얼굴로 찾아오신 어르신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뚜렷한 증상이 없었죠. 하지만 몇 가지 정밀 검사를 해보면 이미 혈압은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고 혈관은 기름 찌꺼기로 좁아져 있으며 심각하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심근경색의 위험이 임박해 있다는 끔찍한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음식을 함부로 먹지도 않고 스스로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실수가 단단했던 심혈관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토록 단순하지만 위험한 습관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60세 이후에 특히 자주 보이는 가장 위험한 10가지 습관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룰 각 습관들은 심부전, 뇌졸중,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 즉 돌연사의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멈춰야 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습관은 제가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마주친 것이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습관 때문에 건강, 심지어는 소중한 생명까지 잃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심장을 구하는 여정, 가장 위험한 습관 10번째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해 볼까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10번째 습관, 매일 걷기를 소홀히 하는 것. 60세 이상의 환자분들에게 제가 입이 닳도록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실 필요도 없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걷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파에 앉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머물며 K-드라마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뉴스를 읽고 또다시 앉아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생활이 잘못됐다고 꾸짖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 당신 몸의 혈액순환을 늦추고 혈관을 녹슬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당신의 심장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은퇴한 환자 이준 씨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는데 이상하게 항상 몸이 무거운 갑옷을 입은 듯 피곤하고 계단을 몇 개만 올라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자주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안 걷습니다. 집 앞 슈퍼 가는 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에게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침에 동네 공원을 딱 15분만 걷고 오후에 15분만 더 걷는 겁니다. 빨리 걷거나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저 꾸준히만 하면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불과 2주 후, 그는 훨씬 밝아진 얼굴과 맑아진 목소리로 제 진료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30분을 넘게 걸어도 힘들지 않아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밤에 잠도 훨씬 깊게 잡니다. 여러분, 걷기는 그저 평범한 운동이 아닙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액 속 기름때,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고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며 스트레스까지 해소하는 가장 값싸고 귀한 약기입니다.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즉 심혈관의 가장 큰 3대적인 대사증후군을 조절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약의 가장 멋진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완전히 무료 벌프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장비도 전문 트레이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신발 한 켤레와 오늘도 걷겠다는 매일의 작은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현관문을 열고 시작하면 됩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다리가 붓거나 혈압이 치솟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루 30분, 2번으로 나누어 걷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심장을 튼튼하게 보호하고 자연스럽게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평생 당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준 당신의 심장에게 보내는 가장 진심 어린 감사 인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9번째 습관, 숨겨진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것.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짜게 먹는 편이 아닌데 국에 소금을 조금 더 뿌리는 것뿐이야. 하지만 진짜 무서운 진실은 당신이 매일 섭취하는 소금의 대부분은 식탁 위에 소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음식, 편리한 음식,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음식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라면, 통조림, 김치, 불고기 양념, 고추장, 각종 소스, 심지어는 달콤한 떡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부산에 사시는 68세 환자, 서아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식단 조절을 아주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튀긴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혈압은 여전히 높았고, 시도 때도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자세히 식단을 물어보니 그녀는 매일 밑반찬으로 불고기와 김치를 조금씩 먹고 오후 출출할 때면 라면 한 봉지를 간편하게 끓여 먹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도한 소금, 나트륨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수분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이는 혈액의 총량을 늘려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이고 결국 당신의 심장이 훨씬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듭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 질환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짜게 먹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장 사항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은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1500mg 미만, 즉 소금으로 치면 찻숟가락 하나도 채 안 되는 양만 먹어야 합니다. 너무 적게 들릴지 모르지만 라면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 불고기 몇 점만 먹어도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식품 라벨, 특히 나트륨, 소디움 함량을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고추장, 간장, 된장, 각종 조미료의 사용량을 의식적으로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대신 허브, 후추, 마늘, 양파, 레몬즙과 같은 자연의 향신료로 음식의 맛을 내보세요. 짜게 조리거나 절인 음식 대신 찌거나 삶거나 굽는 요리를 우선으로 선택하세요. 처음 며칠은 음식이 밍밍하고 맛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지나면 우리의 미각은 놀랍게도 그 맛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자연스럽고 더 건강하며 당신의 심장에는 훨씬 더 안전하고 맛있게 말이죠. 소금은 잠시 혀를 즐겁게 하지만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오늘 소금 한 꼬집을 줄여서 내일 더 건강하게 살아갈 하루를 선물하십시오.
8번째 습관. 기름지고 가공된 폭탄 같은 아침 식사. 아침은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에게 아침은 심장에 첫 번째 타격을 가하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름지고 소금이 많고 설탕이 가득한 아침 식사를 먹은 직후 바로 그 아침 시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사례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침 식사로 흔히 김밥, 튀김, 떡볶이, 남은 불고기, 버터에 구운 달걀 프라이, 그리고 달콤한 믹스커피나 우유를 먹습니다. 물론 맛있고 향긋하며 배부르죠. 하지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식단은 심혈관에 던지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67세 환자 도린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전날 먹다 남은 김밥이나 튀김을 데워 먹고 고기 몇 점을 추가로 곁들인 후 진한 믹스커피 우유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먹어야 아침에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그의 혈압은 걷잡을 수 없이 급등했고 결국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혈중 지방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기 시작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침에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혈액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 다른 시간대보다 더 끈적끈적합니다. 그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 설탕, 소금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혈액은 더욱더 진하고 끈적해지며 심장은 이 뻑뻑한 혈액을 온몸으로 밀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바로 이때가 당신의 심장이 가장 약하고 터지기 쉬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권합니다. 아침에는 당신의 심장에게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고요. 준비하기 쉽고 심장에 좋은 몇 가지 아침 메뉴를 추천해 드릴게요. 오트밀죽에 치아씨르나 잘게 썬 바나나, 건포도를 넣은 것, 삶은 계란 하나와 통밀빵 한 조각, 그리고 아보카도 반쪽,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넣은 스무디 한 잔, 무가당 요거트에 호두나 아몬드 몇 알을 넣은 것, 또는 아주 간단하게 따뜻한 채소 수프 한 그릇.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필요 없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기름, 동물성 지방, 설탕을 줄이고 나쁜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을 아보카도나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은 당신의 입맛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보살피는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선택하는 음식이 하루 종일 당신의 심장이 건강하게 뛸지 아니면 피곤하게 허덕일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습관, 잠을 자기 위해 소주를 자주 마시는 것. 누군가는 당신에게 매일 와인 한 잔 정도는 심장에 좋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30대, 40대 때처럼 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단 한 잔의 소주라도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시는 70세 환자 하준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식사도 아주 조심하는데 밤에 잠이 잘 오라고 딱 소주 몇 잔만 마셔요. 몇 달 후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과 어지럼증, 손발 떨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이 확인되었고 심장벽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었으며 맥박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60세 이후에는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 결과 알코올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이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당신의 심장이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려고 평소보다 더 세게 그리고 불규칙하게 뛰도록 만듭니다. 소주는 특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이는 뇌졸중의 위험을 5배나 높입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당신이 복용하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과 심각한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술은 당신을 잠시 이완시켜 줄지는 모르지만 매일 밤 당신의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당장 술을 완전히 끊으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매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있다면 오늘 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빈도를 줄이세요. 매일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점차 줄여나가세요. 저녁에는 소주 대신 과일 주스나 생강차 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허브차로 바꾸어 보세요. 조용한 케이팝 발라드를 듣거나 저녁에 가볍게 산책하며 긴장을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심혈관 문제나 혈압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한 어르신 환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을 조금 더 잘 자기 위해 매일 소주 한 잔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한 잔을 포기하고 몇 년 더 건강하게 살아 손주의 졸업식을 보시겠습니까? 당신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심장은 낡은 습관 때문에 고군분투하지 않고 편안히 쉬고 건강해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6번째 습관, 감정을 억누르고 스트레스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 제가 한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의사, 선생님. 걱정한다고 해서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좀 참고 넘어가는 거죠. 그 대답은 제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이제는 익숙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한 참는 습관이 매일, 매달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상처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슬프거나 화나거나 걱정이 되면서도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 감정을 그냥 삼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생물학적 반응의 연쇄로 변합니다.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혈압이 치솟고 심박수가 빨라지며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심장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작은 정신적 충격에도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 사시는 66세 환자 지우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채식을 하고 요가를 했으며 어떤 기저질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했고 진단명은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관상동맥 경련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남편과 사별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았고 자녀들은 멀리 있었으며 슬픈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속으로만 사겨왔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말했고 지금 당신에게도 똑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생물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숨 쉴 곳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도해보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당신을 힘들게 했던 일을 노트에 몇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멀리 있는 가족에게라도 전화해서 목소리를 들으세요. 10분간 조용히 앉아 깊게 호흡하거나 집 주위를 천천히 산책하세요. 좋아하는 조용한 K-팝 음악을 틀고 의자에 편안히 기대어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60세 이후 심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10가지. 앞서 우리는 10위부터 6위까지 우리의 일상에 숨어 심장을 위협하는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상위 5가지 습관들은 더욱 치명적이고 많은 분들이 그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낙뿐만 아니라 당신의 깊은 이해와 내면의 평화로 사랑받아야 합니다. 5번째 습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무시하는 것. 혹시 함께 자는 가족이 요즘 당신 코 고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너무 크다고 핀잔을 준 적이 있나요? 또는 밤새 8시간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증상들을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며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코골이를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
혹은 그저 시끄러운 잠버릇 정도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특히 소리가 매우 크고 잠시 숨이 멎는 듯 끊기는 양상의 코골이는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 벌프입니다. 저는 제주에 사시는 64세 환자 시우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잠에서 깨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았으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이유 없는 두통이 잦다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아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마치 고장난 기계 소리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컥 하고 숨을 멈춘 듯 세상이 조용해져요. 저는 그때마다 남편이 이대로 영영 숨이 멎는 것은 아닌지 너무 무서워서 잠을 설칩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푸아 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코를 골기 시작해요. 정밀 수면다원 검사 후 그는 중등도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미 심혈관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몇 초, 혹은 길게는 수십 초 동안 숨을 멈추게 되면 우리 뇌와 심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어떻게든 보충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뛰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매일 밤 수백 번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고혈압,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그리고 심부전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니 몸은 제대로 된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못해 만성적인 피로가 쌓이고 뇌졸중이나 뇌출혈의 위험 또한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놀라지만 수면 무호흡증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야간 돌연사의 가장 흔한 간접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병은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주 불규칙하고 큰 코골이 소리, 특히 헐떡이거나 숨이 멎는 듯한 소리, 함께 자는 가족이 당신의 모습을 목격한 경우, 충분히 잠을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경우, 낮에 참을 수 없이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건망증이 심해진 경우,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의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정도에 따라 양압기, CPP, 치료, 구강내장치, 수면 자세 변경, 체중 감량, 금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코골이를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밤마다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면은 당신의 심장이 유일하게 편안히 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더 이상 방해하고 심장에게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네 번째 습관, 담배를 피우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것. 담배에 대해서는 이미 100번도 더 들으셨을 겁니다. 담배는 폐에 해롭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배 연기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장기는 폐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심장 벌프입니다. 당신이 직접 담배를 피우든 옆 사람이 피우는 연기를 마시든 담배 연기 속 수천 가지의 독성 물질은 당신의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며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당신의 심혈관계를 조용히 파괴하는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대전에 사시는 70세 환자 지호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식사도 아주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와 아들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는 늘 원인 모를 피로감과 가슴 두근거림, 불안정한 혈압에 시달렸습니다. 심장혈관 조령술 결과 그의 간상동맥 곳곳의 동맥경화반, 플라크, 이생교 혈액의 흐름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과를 보며 충격과 억울함에 빠져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평생 담배 한 개비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 혈관이 이 모양입니까? 저는 그의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선생님의 심장과 혈관은 매일같이 독한 연기 속에서 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접 흡연은 결코 간접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만 노출되어도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의 위험을 직접 흡연자와 똑같이 높입니다. 물론 10년, 2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셨다면 그것을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담배를 끈 지 단 24시간 만에 당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기 시작하며 심근경색의 위험도 매일매일 줄어듭니다. 몇 달 후에는 혈관이 훨씬 더 유연해지고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되어 심장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만약 담배를 끊고 싶다면 혼자서 고통스럽게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의사와 상담하러 금연 보조제의 도움을 받거나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거나 단 하루라도 담배 없이 시작해보세요. 담배 없는 단 하루는 당신의 심장이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귀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가족이 집 안에서 피운다면 당신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면 깨끗한 공간에서 살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한 줄기 독한 연기 때문에 당신의 심장이 계속해서 고통받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세 번째 습관, 늦게까지 스마트폰과 K-드라마 보기. 혹시 잠자리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뉴스를 보거나 카카오톡을 몇 바퀴씩 돌리거나 혹은 집에 사람 소리가 들려라 잠이 온다며 K-드라마를 틀어놓고 언제 잠드는지도 모르게 잠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말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당신의 심장이 그 어떤 때보다 깊고 평화로운 잠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저는 울산에 사시는 65세 환자 혜운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11시까지는 꼭 K-드라마를 봐요. 다음 해가 너무 궁금해서 마지막 해를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오고 자더라도 계속 뒤척이다 깨기 일쑤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잠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녀에게 설명했고 지금 당신에게도 똑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푸른빛, 블루라이트은 우리 뇌에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벌표 멜라토닌 벌표의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뇌는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자극적인 뉴스, 드라마의 극적인 감정, 혹은 소셜미디어의 정보에 계속해서 자극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더 늦게 잠들고 더 얕게 자게 되며 당신의 심장은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일해야만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습관은 나간 고혈압, 심박 이상, 심지어는 수면 중 뇌졸중의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짜게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심장에 해롭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기술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약간의 규칙만 바꾸시면 됩니다. 디지털 통금을 만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십시오. 대안을 찾으세요. 대신 종이로 된 나른 책을 읽거나 조용한 K-팝 발라드나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노란색 조명 아래에서 10분간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소리를 활용하세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허전하다면 인공적인 TV 소리 대신 유튜브에서 계곡 물소리나 가벼운 빗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아 보세요. 이는 마음을 이완시키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찍 자고 깊이 자면 우리 몸은 그 시간 동안 손상된 심혈관을 자연스럽게 수리하고 재생할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밤은 당신의 심장이 쉬어야 할 유일한 시간입니다. 밝은 화면 때문에 심장을 계속해서 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돌봤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심장을 위한 조용한 저녁을 선물할 때입니다. 두 번째 습관, 패스트푸드와 튀긴 음식을 자주 먹는 것. 바쁘거나 피곤해서 요리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길가 식당에 들러 떡볶이, 튀김, 김밥을 샀거나 혹은 간단히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끼니를 때웁니다. 빠르고 편하고 맛있죠. 하지만 아시나요? 당신이 그런 음식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심장을 한 걸음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수원에 사시는 69세 환자 선우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자녀들은 멀리서 일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두 끼를 밖에서 해결했죠. 아침은 김밥과 튀김, 저녁은 비빔밥에 고기구이. 그는 이렇게 먹으면 빠르고 설거지할 필요도 없어서 편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증 심근경색으로 입원했을 때 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독하게 먹었나요? 사실 패스트푸드와 튀긴 음식에는 우리 몸에 최악인 나쁜 지방, 즉 별표 트랜스 지방 별표과 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혈관벽의 기름때처럼 끈적한 플라크를 만듭니다. 결국 혈액이 끈적해져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만 합니다. 장기적으로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심부전의 위험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60세 이상은 혈관이 예전처럼 탄력적이지 않아서 단 한 끼의 기름진 식사도 당신의 심장을 하루 종일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금지하거나 맛없는 음식만 먹으며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바꾸시면 됩니다. 튀긴 음식 대신 찜, 삶은 요리 또는 기름 없는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김밥이나 튀김 대신 생선죽, 채소 비빔밥 또는 가벼운 현미밥을 드세요. 주문하기 전에 이 음식 기름에 튀긴 건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정튀긴 음식이 먹고 싶다면 일주일에 딱 정해진 하루만 드시고 나머지 6일은 당신의 몸이 독소를 처리할 시간을 주세요. 패스트푸드는 당신의 입에는 빠르게 즐거움을 주지만 당신의 심장 박동은 느리게 만듭니다.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장은 몇 년 후 바로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멈출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다음 식사부터 당신의 심장이 숨 쉴 수 있도록 가벼운 음식을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습관, 혈압약을 임의로 끊거나 혈압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 이제 제가 수십 년간 심장 전문의로 일하면서 어르신 환자들에게서 발견한 가장 위험하고도 안타까운 대망의 첫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꿀 수 있다면 주저없이 이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껴서 혈압약을 임의로 끊는 것 별표입니다. 저는 그런 선택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한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경주에 사시던 72세 환자 민준 씨를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아주 밝고 건강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재보니 혈압이 120에 80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2주 정도 끊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 그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매일 아침 단 하나의 작은 약만 꾸준히 먹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프거나 어지럽게 만드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고혈압은 조용히 당신의 혈관 벽을 깎아내고 심장을 비대하게 만들며 뇌혈관을 유리처럼 악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참고 버티다가 어느 한순간 방심한 틈을 타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의식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로서의 진심과 책임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면 절대 의사와의 상의 없이 임의로 약을 끊거나 바꾸거나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드시고 유입을 약통을 사용하거나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하려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집에서 일주일에 최소 2~3번 아침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수첩에 기록하십시오. 만약 약의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자의로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 후 조정을 받으십시오. 혈압약은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하는 소방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 갑작스러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는 방화벽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심장이 매일 고군분투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론,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소해 보이는 습관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심장을 구할 수 있는 중대한 진실까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여기서 제 말을 듣고 있다면 이는 당신이 당신의 건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시나요? 60세 이후에는 더 이상 급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과 매일 뛰고 있는 당신의 심장이 속삭이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에 소주 한 잔 대신 따뜻한 인삼차 한 잔으로, 후회하며 앉아있는 시간 대신 가벼운 산책 한 번으로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제때 혈압을 측정하는 단 한 번의 행동이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정보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당신이 내일부터 무언가 작고 꾸준한 행동을 다시 시작하도록 돕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이야기가 유용했다면,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었다면 아래에 짧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거나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만 써주셔도 당신이 여기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알림 벨을 눌러주세요. 제가 유명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공유할 더 많은 건강에 좋은 새로운 소식을 당신이 가장 먼저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당신은 더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하루하루를 온전히 그리고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뛰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